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져도 그것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. 자, 갑자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극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처럼 들리겠죠.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? 돈을 모으려면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.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. 이거는 재테크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. 재테크 책에 좀 나와 있어요.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돈 없이 살려면 나중에 돈 때문에 고생하고 싶으면 고생하고 싶으면 편하게 사세요.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. 너무 사람들이 편한 걸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. 언제부턴가 조금의 이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, 예전에. 너무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고 곱게 자란 게 되려 독이 되고 있다고. 왜냐,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의 혜택, 그 편리함, 인프라 같은 것을 기본 디폴트로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. 없이 사는 것이 뭔지 몰라요, 이게. 그래서 어떻게 돼? 뭔가 조금만 느리고 조금만 답답하고 조금만 멀어도 안 가려고 하잖아.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마트에 장 보는 사람들도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? 근데 알고 마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. 마트가 있는데 걷는 게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.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지 멀쩡한 사람이 배달 더 좋아하는 거야? 사지 멀쩡한 사람이. 사지 멀쩡하고 가장 건강한 나이대 사람들이 배달을 더 자주 시켜 먹습니다. 여러분도 알잖아요. 배달 시키면 누가 많이 시키는지.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시킵니까?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킵니까?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. 아니 근데 몸이 멀쩡하잖아요. 뭐 몇십 분 걷는다고 해서 뭐 다리가 아작난다거나 뭐 관절염에 시달린다거나 그렇지 않잖아. 그런데 사지 멀쩡한데 그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이해는 합니다. 편하니까. 귀찮으니까.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.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익숙하니까 어떻게 돼요? 자주 시켜 먹죠. 그 맛에 익숙하니까. 근데 이게 되려 독이 되고 있어요. 굉장히 독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앞서 제목에도 달았다시피 그것을 지불할 만한 능력, 지불.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젊은이들의 절대 다수는 편리함에 쉽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. 근데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요. 익숙해졌다는 건 뭐냐면 저런 것에 돈을 쉽게 낸다는 거고, 저런 거에 돈을 쉽게 내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어요. 남는 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. 이런 거에 대한 악순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.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못 모을 거라고. 여자분들은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1인 가구 빈곤율이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습니다. 여자분들은 거의 반절 이상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. 빈곤에 시달린다는 게 뭐겠어요? 저축 같은 꿈도 못 꾼다는 얘기잖아. 그 빈곤에 시달리지 않아도 사실상 저축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런 편리함에 더 남자보다 더 집착을 하는 게 있어. 여자분들이.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. 서울에 사신 분들은. 여자분들이 버는 건 적은데 오피스텔 살고 있는 분들, 여자분들이 오피스텔 좋아하잖아.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역세권의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요. 남자보다. 근데 그런데 살면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. 근데 왜 안 살아요? 비싸잖아요.
예, 오피스텔 비싸죠. 특히 관리비 엄청 비싸죠. 아마 서울에서 오피스텔 월세하고 관리비까지 내버리면 100만원, 100만원. 네, 100만원. 왜 사는지 이해가 돼요. 뭐 보안도 철저하고 깔끔하고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교통이 가깝고.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. 돈을 못 모은다니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진짜로. 편리함.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져도 이 편리함에 대한 끈을 못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. 돈이 없으면 내가 버는 게 얼마 안 되면 당연히 월세가 싼 곳으로 가야 되고 거리가 좀 먼 곳으로 가야 되고 웬만하면 사 먹는 것을 좀 줄여야 되고 인터넷 구매도 줄여야 됩니다. 근데 한번 이렇게 편리함이 익숙해진 사람이 줄일까요? 안 줄입니다, 여러분. 이게 무서운 거예요, 여러분. 한번 그렇게 쓰다 보면 안 줄여요.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. 이렇게 살잖아요? 그럼 30대 이렇게 사는 거예요. 편리함에. 근데 뭔가 성장이 안 되죠, 이게.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프라가 좋다고 하잖아요.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인프라로 먹고 사는 소상공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. 결국은 이것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에요. 젊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좀 나가봤을 때는 좀 이 금융교육이 좀 전무하다는 게 뭐냐면 인프라가 좋다는 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. 좋은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아니 서울에서 내가 그냥 팩폭을 할게요.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공짜가 없어요, 여러분. 서울은 서울 하다못해 여러분들 서울 사신 분도 아시니까 자판기도 없어요. 그거 아십니까? EH님 그거 아세요? 서울역만 그 캔이나 캔 음료나 자판기가 없어요. 다른 데는 다 있어요. 광명도 있고 대전도 있고 동대구역도 있고 다 있어요. 서울역만 없어요. 부산역도 있어요.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좀 신기했어요. 제가 그래서 한번 예전에 한번 썰을 풀었었거든요. 마트가 없어.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다 보니까 일부러 싸게 막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. 서울 보니까 약간 장사속처럼.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커피나 이제 그 이제 좀 타먹는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을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서 없애버린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 서울이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. 근데 서울은 장사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왜냐? 그만큼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. 서울에 살 뭐가 좋아요? 뭐 서울 근처에 뭐 커피 전문점도 있고 배달도 24시간 있고 빨래방도 있고 뭐 근방에 편의점도 3-4개 있고. 그럼 이걸 누가 쓰겠냐고요. 님 같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한 번만 쓰겠습니까? 여러 번 쓰겠죠. 그럼 이게 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에요. 살면서. 내가 지나치면서. 이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. 내가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데.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. 젊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.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.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냥 인프라라는 요소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고 단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인프라를 생각해요. 당장 편한 거 맞잖아요.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마인드야. 내가 당장
불편한 걸 못 참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는 거잖아요. 근데 나는 앞으로 서울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런 데 장사가 정말 잘 되는 데고요. 그것도 많이 틀려 여러분. 육로는 정말 틀린 거 왠지 아세요? 서울이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소수잖아. 전체적인 시야에서 얘기해야지. 보면 약간 일부 도로, 육로는 일부 도로 뚝배기한테 맞으시고 서울 일부 도로 조심하세요. 일부 저점도로. 네. 내가 얘기하는 건 전체. 서울이 있잖아요. 보면 이게 발품을 팔면 싸다고 하는데 그거는 있잖아요. 발품 팔아야 싸는 거. 그러면 발품 판다는 건 뭐예요? 내가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잖아. 코앞에 있는 데가 아니네 말이에요. 여러분 이거 함정인 게 뭔지 아세요? 막상 코앞에 있고 교통이 가깝고 하는 곳은 비싸 이게. 저 말도 굉장히 함정이에요. 뭐 그런 댓글 달리는 거 있어. 뭐냐 하면 뭐 서울에 잘 찾아보면 싼데 말이야. 잘 찾아봐야 싸는 거죠. 잘 찾아봐야. 그러면 그 잘 찾아본다는 거 뭐냐 하면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은 나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찾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.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인프라라는 게 무조건 좋게 생각해서는 안 돼. 절대로. 물론 우리가 문명 혜택을 받고 사는 건 맞지만요. 그런 거 생각해야 돼. 인프라를 만약에 돈 많이 번다. 돈 많이 벌면 써요. 돈 많이 벌고 유지가 가능하면 써.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이 인프라라는 것을 쓰고 익숙해지면 미래 대비를 못해요. 미래 대비를. 그러니까 내가 인프라를 많이 생각하고 집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세상을 사는 부분이나 나의 인생적인 부분에서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. 당장 편하고 뒤는 안 돌아보고. 뒤는 안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돼. 아니 인생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이 보면 좀 뭔가 즉흥적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? 너무 즉흥적으로. 젊은 사람들이. 뭔가 그때그때 힐링하고 그때그때 뭔가 충전하고 5년 뒤 10년 뒤는 없고 지금도 보면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. 이게 사람들이. 시야가 너무 좁아요. 약간 본진 플레이 하는 것 같아 이게. 본진 플레이. 그러니까 너무 조금의 불편함은 용납하지 않겠다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돼. 그 불편하다고 해서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너무 좀 심해 보면 젊은 사람들 요즘에. 아니 그렇게 살고 잘 사면 모르겠어. 뭘 잘 살아? 돈은 돈대로 사는데.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뭘 그리 잘 삽니까? 물론 이 말이 좀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자 지금 내가 고향을 떠나서 올라오시면 잘 들으세요. 자 내가 뭐 서울에 살고 있는데 5년 뒤 10년 뒤에 지났어도 똑같이 살고 있으면 그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서울에 오래 살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더라도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성장을 했느냐, 자산이 늘어났느냐, 아니면 여기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갖느냐, 이게 중요해요. 근데 서울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똑같이 원룸 살고 돈 안 모으고 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잘 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. 잘 사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에 너무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면 막상 내가 힘들어지잖아요. 막상 굉장히 힘들어지면 못 버텨요 이게. 거기다가 서울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. 다 남이잖아요.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